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김영환 지사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조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취임 후 1호 결재로 레이크파크 조성 방안에 서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도내 시군 관광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 전문가의 특강이 열렸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충주와 괴산호, 대청호 등 도내 산재에 있는 호수와 저수지, 주변의 백두대간과 문화 역사 유적을 묶어 국내 최대의 힐링 관광지로 만든다는 레이크파크 조성 사업. 단순한 관광을 넘어 충북의 정체성을 찾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사람이 모여드는 고장으로 만든다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국내 첫 여행 전문 기자의 특강에는 김영환 지사와 도내 시군의 관광, 산림, 녹지, 혁신 담당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직은 구상 단계인 레이크파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은 그나마 보존할 수 있었던 충북에서. 그게 과거에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한테 목동머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취임 이후 1호 결재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 방향에 서명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댐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며 레이크파크 조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9월에는 10억 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1년 뒤 레이크파크의 청사진을 내놓게 됩니다. 기업이 이 충청북도를 올 때 이렇게 아름다운 충청북도에 와서 기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아이들을 여기 와서 낳을 때 전통과 문화가 숨쉬는 이런 곳에서 아이를 낳고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충청북도가 레이크파크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건 가운데 상수원 관리구역 내에서의 규제 완화와 국비 확보, 도민들의 공감은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공약 후퇴 논란을 빚고 있는 아동 육아 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내년부터 지급 예정인 정부 지원금과 지방비를 합해 매달 100만 원씩의 육아 수당을 생후 60개월간 지급할 것이며 다음 주 해당 부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브리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공약으로 내건 수당의 지급 대상을 축소하거나 점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혀 공약 후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인건비 부담에 물가는 치솟고 공공요금까지 오르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 돌파구로 24시간 무인 점포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가게가 낯설지가 않게 됐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반조리 간편식 매장입니다. 최근 외식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3,000원대 도시락과 2, 3인용 반조리 식품 등 저렴한 간편식이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합니다. 또 대형 조리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방식이어서 급등하는 재료비 걱정에서도 자유롭습니다. 24시간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직접 조리하실 수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어서 많이들 찾아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은 재료비 급등에다 공공요금까지 올라 영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점포 무인화는 점주들이 찾은 돌파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넉 달 전 주택가 골목에 나들이 가게가 변신한 스마트 슈퍼입니다.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24시간 무인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소비 패턴으로 하루 평균 매출이 최고 20%까지 증가했습니다. 최근 편의점들이 내년 최저임금 5% 인상을 이유로 심야 할증제를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인건비가 들지 않아 영업이익도 개선했습니다. 알바비 같은 게 인건비가 안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익이 더 향상될 수가 있고요. 24시간 운영으로 인해서 손님이 가게를 찾는 확률도 더 많아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업 전문가들은 고물가, 고임금, 고금리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영업 고통이 지속될수록 무인 점포나 1인 가게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네, 어제 저녁 제천시 중앙고속도로에서 빗길을 달리던 고속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넘어져 운전자가 숨지고 승객 2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제천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 최근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빗길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앞쪽이 심하게 구겨진 버스 한 대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제천시 명암 2교 인근을 달리던 고속버스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47살 남성이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나가면서 숨지고 승객 2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제천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도 치고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상황이었어. 저희 현장 도착했을 때는 다들 그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 계신 상태였는데 비도 오고 그래서 다 춥다고 막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최근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빗길 교통사고는 6만 9천여 건에 이르렀는데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2.1명으로 날씨가 맑을 때보다 무려 40%나 높았습니다. 빗길에서는 속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속도를 내면 바퀴가 물 위에 떠서 미끄러지는 수막 현상이 나타나 핸들 조작은 물론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제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제동거리가 길어질 수 있어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고속으로 주행했을 때는 제동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제동이 목표치가 100이라면 100이라는 제동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속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타이어 마모 정도와 공기압 수준도 제동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운전자는 평소 타이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진천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퇴근길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붙잡았습니다. 뭔가 행동이 수상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직업정신을 발휘한 결과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 현금 입출금기에서 30분 넘게 송금을 하고 나옵니다. 여성을 유심히 바라보는 이 남성은 진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최상기 경사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여성이 부른 택시가 오자 최 경사는 자신의 차로 택시를 막아선 뒤 여성을 조사합니다. 예상대로 이 여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19살 A씨로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 928만 원 중 870여만 원을 송금하고 나온 뒤였습니다. 검거된 여성이 현금을 입금하던 현금 입출금기입니다. 최 경사는 이 안에서 무려 30분 넘게 현금을 나눠서 입금하던 여성의 모습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사가 담당 업무 중 하나인 최 경사는 원피스 차림에 어울리지 않는 큰 가방, 돈을 여러 번 꺼내 입금하는 모습 등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했다고 말합니다. 송금을 하고 ATM 기기를 나와서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메시지를 보내고 콜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좀 의심스러워서 확인하다 보니 검거된 19살 A씨는 여행사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고객들에게 여행 경비를 현금으로 받아 회사로 송금한다는 건데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졌고 무통장 입금을 위해 1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무단 도용되기까지 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하자고 하고 그 고객들부터 돈을 받아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그 무통장 송금을 하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이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금액 가운데 수거책 A씨가 챙긴 50만 원은 회수할 수 있었지만 870여만 원은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돼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프로축구 연맹으로부터 프로축구단 창단을 승인받아 내년부터 프로 2부 리그에 참가하는 청주FC가 축구 붐 조성에 본격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홈경기 땐 승용차 경품 이벤트까지 내걸었는데 이에 보답하듯 팀 창단 후 가장 많은 2,600여 명의 관중이 몰렸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프로축구 창단 기념식이 열린 홈경기. 모처럼 만에 관중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채웠습니다. 청주 종합운동장에는 청주FC 팀 역사상 최다 관중인 2,677명이 입장했습니다. 청주FC가 생겼으니까 더 자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아이랑 와서 즐기면 더 좋겠죠. 왜냐면 응원하는 게 사실 스트레스 풀리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최근 1무 3패의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던 청주FC는 일방적 응원 속에 5경기 만에 관중들에게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전반 38분 페널티 박스 중앙으로 흘러나온 공을 한승욱이 차분하게 밀어넣어 선제골을 기록했고 이후 경기 막판까지
대전 한국철도의 거센 공세를 막아내며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팀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고 관중분들이 엄청 많이 찾아오셨는데 그 덕에 힘이 되니까 저희가 올라가서도 더 열심히 할 거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시즌을 위해 영입한 브라질 출신의 외국인 선수 얀도 관중들 앞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프로 창단 도민 감사 이벤트로 마련한 경품 추첨에선 청주시 영운동의 이재수 씨가 승용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프로축구단 창단을 염원했던 시민 한 사람으로서 창단식에서 승리까지 한 기쁜 마음을 들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경품까지 받게 되었고 청주FC는 축구붐 조성을 위해 승용차 경품 이벤트를 몇 차례 더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주FC와 인기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의 어쩌다 렌저스의 이벤트 시합이 오는 20일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사랑과 진실, 사랑이 뭐길래, 목욕탕집 남자들. 청주 출신 김수현 작가가 집필한 인기 드라마는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인데요. 청주 김수현 드라마 아트홀이 K드라마의 다양한 자료를 기증받아 속을 채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종영한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20부작 연출대본 전집이 작가의 기증으로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드라마 시티와 베스트 극장 등 20년 넘게 방영됐던 단막극 영상 자료들도 비디오 테이프에 고스란히 담겨 전해졌습니다. 김수현 드라마 아트홀이 지난 4월부터 KTV 드라마 자료 기증 캠페인을 벌인 결과 약 1000점에 달하는 자료가 수집됐습니다. 아트홀은 드라마 자료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 배우와 제작사 등에 직접 기증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배우가 개인 소장하던 50년 전 드라마 흑백 사진과 지난해 3월호를 끝으로 지면 발행을 중단한 13년간의 월간 방송작가 간행물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월간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향후 드라마사라든지 총체적으로 이제 방송사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아트홀은 기증 자료들을 아카이브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캠페인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드라마에 대한 자료들이 저희들 아트홀에 구축이 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이 될 겁니다. 시대별 이슈와 예술성을 엿볼 수 있는 드라마 자료들은 내년 기증품 특별전을 통해 대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충북 3개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충주시 지역위원장엔 박지우, 제천시 단양군 지역위원장은 이경용, 보은옥천 영동 괴산군 지역위원장은 이재한 씨로 결정하고 인준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지역위원장은 김영근, 이강일, 최충진 등 3인 경선으로 선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4명은 앞서 지난 6일 지역위원장으로 인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7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국민의힘이 단독 처리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재배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초 위원장 2석과 박진희 의원의 교육위원회 배정을 요구했지만 위원장은 한석에 그쳤고 박 의원은 다른 상임위에 배정됐다며 이는 협치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 본회의 등에 무기한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늘 용암 이동을 시작으로 43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약 한 달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선 8기 주요 비전을 설명하고 주민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최도시 선정을 위해 방한한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기술점검실사단이 대전에 이어 오늘은 청주를 찾아 경기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실사는 충북대 12NU 스포츠센터와 청주체육관, 청주대 서구문화체육관, 김순영 양궁장 등을 대상으로 국제 경기에 적합한지를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충주에서 호암체육관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등을 점검한 후 닷새 동안 진행한 실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열릴 예정입니다.
성낙전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청주지역협의회장이 범죄예방지원 봉사 분야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습니다. 성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며 10억여 원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는 충북 렌터카 조합과 함께 자동차 사고 피해 유자녀 61명에게 방역마스크 4만 장을 후원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 유자녀는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 미만 자녀이며 차상위 계층에 해당합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늘부터 원숭이 두창 진단검사를 직접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진단검사법 숙련도 평가를 통해 기술 이전을 완료한 상태라며 이로써 도내에 원숭이 두창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진단으로 조기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22일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원숭이 두창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된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 사상 최다 관중을 모은 청주FC가 내년부터는 충북 청주FC로 이름을 바꿔 프로 경기를 뛰게 됩니다. 충북도 이제 프로축구단을 가지게 된 건데요.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